네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영미권 대학이 아닌 타 지역, 비영어권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국내 취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내용은 올려둔 영상이 있어요. 여기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기업별로 해외에서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위한 채용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무조건 영미권 대학 졸업자만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못 박아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에티오피아에서 유학을 했어요. 철이 없었죠. 커피가 좋아서 유학했다는 자체가.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모두 다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도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내 취업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 두 가지 길 다 열어두셔야 하는 거 아시죠? 어디서든지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원하시는 쪽으로 이직을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경력부터 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일전에 올려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꼭 한번 보신 다음에 오늘 영상을 살펴보시는 게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미권 대학 졸업자가 아니라 비영어권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국내로 어떻게 취업을 하면 좋을까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해외 대학원을 졸업하긴 했는데 대학은 국내에서 졸업을 했거든요. 제가 국내에서 대학을 다닐 때 더블 메이저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몽골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 동기들이 대부분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 몽골로 다녀왔고 심지어 몽골 국립대로 편입한 친구도 있고 몽골로 대학원을 가서 그 다음에 취업 프로세스를 이렇게 밟아간 분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반으로 완전히 비영어권 대학이잖아요, 몽골도. 그러니까 하나하나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쟁자보다 더 차별화된 게 뭐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몽골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딱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 차별점이 뭐죠? 나의 강점은 몽골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몽골 문화라든지 지리에 굉장히 밝다는 거죠. 그렇다면 몽골 또는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중앙아시아랑 교역을 하는 회사 쪽에 지원을 하면 정말 좋겠죠. 무역이든 해외 영업이든 또는 건설업이 될 수도 있고 조선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예로 터키에서 대학교를 나오셨다면 터키, 좀 더 넓게 잡아서 아랍 이쪽하고 교역하는 회사를 일단 리스트업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이쪽으로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 정말 많고 하지만 중견기업도 많고 중소기업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취업이 어렵다,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된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직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터키든 몽골이든 어디 남미든 언어를 구사하든 경력이 있든 확실한 경력이나 장점을 가진 사람들만이 지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력을 쌓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실 거는 경쟁자는 절대로 지원할 수 없는 곳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단 우리의 경쟁자는 누굴까요? 취업 준비생들이 일단 다 경쟁 상대겠죠? 그 다음 조금 더 추려보면 나처럼, 우리처럼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겠죠. 그럼 조금 더 추려볼까요?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특수한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강점 중에 하나가 그 특수 지역 언어를 구사하실 수 있다는 거일 거예요. 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나라 대사관, 행정관 많이 모집하거든요. 거기에 일단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사관 말고도 공공기관, 공기업에서도 이쪽 분야로 많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몽골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이 공무원 쪽으로 많이 빠졌는데 그 중에 두 가지 큰 갈래가 어디였냐면 교도소, 교도관, 그리고 공항,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공항, 출입국 사무소 이쪽으로 많이들 취업을 했어요. 국내 거주하는 몽골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이들을 관리하려면 이들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도관 쪽 공무원 7급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좀 채용이 되셨었고 공항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영어권, 비영미권 대학을 졸업하셨어도 이렇게 좀 특수 분야에 집중을 하신 다음에 그쪽으로 준비하셔도 정말 다른 사람들은 지원을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이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하고만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경쟁률은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 시작하기. 제가 대학생일 때만 하더라도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정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간단한 프로젝트도 영상을,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유튜브 같은 플랫폼, 영상 플랫폼도 있고,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도 있고요. 플랫폼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어요. 되게 쉽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브라질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졸업하고 국내로 취직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취업할지 방법을 모르겠어. 그렇다면은 저라면 내가 브라질에 있는 동안은 브라질 일상생활이라든지 브라질 문화, 여행 이런 영상을 차곡차곡 만들어서 플랫폼에 올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내가 브라질에 얼마나 애정이 있고 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정보를 갖고 있는지 나중에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나의 포트폴리오,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으니까. 또는 약간 재능 기부식으로 포르투갈어를 일주일에 1회씩 강연해주는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보내줄 수도 있고, 취업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취업하기 전에 어떤 일을 내가 정말 해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라서 저는 이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항상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너가 이 프로젝트를 해서 몇 명을 모아서 어떻게 했어, 이런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신입으로 만약에 취업을 한다면은 그 결과보다는 얼마나 꾸준히 그 프로젝트를 너가 했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어쨌든 경력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 같으면 신입을 뽑을 때 좋은 대학 나온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얘가 얼마나 이 직무에 관심이 있고 진짜 관심이 있는 거 맞나? 하고 좀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아봤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했어, 또는 이런 관련 인턴을 많이 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했어, 그러면 높이 평가를 할 것 같고요. 신입이라면 꾸준함, 성실함, 그리고 내가 그 직무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포트폴리오를 보여줄 수 있는 이력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영미권 대학이 아닌 비영어권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국내 취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